내년 7월부터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공원으로 묶인 개인 땅이 대부분 해제됩니다.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지자체는 매입할 예산이 부족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울산이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 전략과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쯤 산업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경지 면적이 1년 사이 4.5%가 줄어 감소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개인의 땅이 내년 7월부터는 공원 일몰제로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가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땅을 사들여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약 50년 전인 1970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중구 학성 제2공원. 이 공원터 12만 6천 제곱미터 가운데 66%가 개인 땅입니다. 내년에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땅 소유자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 비용으로 올해 책정한 예산은 25억 원으로 개인 땅의 절반가량은 도시계획상의 공원 부지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내년에 공원 일몰제가 적용될 울산 지역의 도시공원은 41곳, 1660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축구장 2300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도시숲이 사라지고 난개발도 우려되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 부지를 다 사들이려면 올해 울산시 예산의 절반가량인 1조 9천억 원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울산시의 사유지 매입 예산은 320억 원에 불과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공원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울주군 외곽 지역의 임야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고 도시숲 역할이 기대되는 대왕암, 신천, 매곡, 학성 제2공원 등 4개 공원의 사유지는 내년까지 최대한 매입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공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울산 경제의 희망을 모색하는 연중기획 위기에서 희망으로 오늘은 울산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 최고 수소도시를 향한 가능성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소도시 울산 화이팅! 울산을 203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발맞춰 울산은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 등 수소 육성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신성장 공격산업인 수소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울산을 세계 최고 수소산업 선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110여 개 기업과 기관도 수소산업 육성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울산시의 정책에 호응했습니다. 2030년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비전 실현을 지원하고 수소산업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수소산업은 30년 뒤쯤 세계적으로 3천만 개 일자리와 2,200여조 원의 부가가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현재로는 울산의 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로도 필요한 수요를 채울 수 있지만 경제 규모가 확대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수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느냐가 관건인데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에서 유니스트 연구진은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촉매는 킬로그램당 약 한 2,000원 이하 정도로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제일 효율이 좋은 촉매로 알려져 있고 환경오염과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르는 수소산업.
울산의 제2의 도약을 이끌 대표적인 미래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이 수소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세계 최초이자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수소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 산업단지에서 국내 수소 생산량의 절반, 전 세계 생산량의 2%를 생산하는 것도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단 파이프라인을 통해 저렴하게 수소를 운송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 됩니다. 하지만 수소 메카를 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하죠. 이 창원은 수소 관련 부품 기업체가 최대 규모로 밀집한 점 등을 경쟁력 삼아 지난해 수소산업 특별시 선언을 했습니다. 이 광주는 부품 국산화에 공을 들이며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이 풍부한 인프라에서 비롯한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국내외 수소 관련 기업들의 울산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수소전기 자동차도 부품수가 많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나 생산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공장이 들어오는 부지나 이런 거는 시와 테크노파크에서 중심으로 정부의 수소 육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소산업진흥원의 울산 유치를 위해서도 울산시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막 개척이 시작된 초기 단계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까진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수소차를 제외하곤 관련 기술이 외국에 뒤처지고 있어 수십 년을 내다본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울산의 미래도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전략과 방향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추진 전략과 방안을 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에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일 독립운동 유적으로 확인된 시설과 장소에 대한 국가 현충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전국 926곳이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울산은 14곳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이 조사를 통해 확인했던 곳들을 현충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훈처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의 산하 경기단체가 64개에서 68개로 늘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오늘 제11차 이사회와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어 조정협회, 주짓수회, 서핑협회, 루지경기연맹 등 4개 단체의 가입 승인권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체육회는 또 올해 예산으로 188억 8천여만 원을 의결하고 울산시의 시민축구단인 K3 구단과 울산시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울산의 경지 면적이 1년 사이 477헥타르가 줄어 감소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경지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의 경지 면적은 1064헥타르로 전년도에 1540헥타르보다 4.5% 줄었습니다. 울산의 경지 면적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대구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노키 울산시 교육감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절반만 지원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전체 소요 예산 57억 원 가운데 일부를 울산시와 구군 등의 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올해는 교육청 자체 재원 33억 원을 투입해 반값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울산 지역 중고교 신입생 2만 1천여 명에게는 교복비의 절반인 1인당 12만 5천 원씩만 지원됩니다. 울주군은 울주 남부권에서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남울산 보람병원 휴업이 임박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온양읍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면서 응급 환자들을 인근 의료기관과 약국 등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남울산 보람병원은 요양병원 전환을 위해 조만간 휴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칭 울주문화재단이 오는 9월쯤 출범합니다. 울주군은 각종 문화시설과 축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가칭 울주문화재단 설립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의 초기 운영비는 56억 원 규모로 울주시설관리공단과 울주문화원 등에서 맡고 있던 8개 문화시설과 울산 옹기축제 등 4개 축제를 맡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3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는 2019년 울산지방기능경기대회에 3D 프린팅 종목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3D 프린팅 직종에는 울산 마이스터고 학생 20여 명이 교육을 거쳐 처음으로 출전합니다. 울산시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최초로 3D 프린팅 종목이 신설됐다며 이 종목이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정식 직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석 감독이 이끄는 울산대학교가 대학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55회 충계 대학축구연맹전 KBS N배에서 준우승했습니다. 울산대는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명지대와의 결승전에서 1대2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